안녕하세요. 푹자찌거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 토론할 책은 갑자기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이 등장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그 각각 우리가 네 권의 책 추천했는데 그 책이 아니고 왜 이 책이 선정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지금까지 추천해왔던 이력을 보고 갑자기 다 선정을 한 걸 했다가 근데 그 책도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고 해서 약간 미련이 들어간 듯한. 원래 지금까지 우리가 저희가 한 8권인가 책을 추천했잖아요. 근데 그 매번 4권씩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전에 원래 성우님이 이제 추천해 주셨던 책이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 이야기에 밀렸는데 이게 좀 너무 두껍고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그 이후에 저도 책을 사서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또 다들 투자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두께에 질려서 지금은 안 돼 이랬다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좀 가벼웠기 때문에 너무 가벼웠죠. 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겼던. 그거를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토론하다 보니까 좀 너무 가벼운 책을 4주에 걸쳐서 토론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여튼 워렌 버핏 주주서한에 대해서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 투자에 관심 있으시고 뭐 주식 투자 다 해보셨던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전 아니에요. 그러신가요? 오늘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렇죠.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패널로 모셨습니다. 게스트로.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수영이라고 합니다. 투자 사실 거의 잘 안 해봐서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책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질문 많이 할 테니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와. 아니 목소리를 왜 평소에 안 하는 목소리가 되게 아름다우신데요? 갑자기 낭랑한 목소리 우리 깜짝 놀랐네. 녹음하면 달라집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다른 분이 편하게 우리 평소에 토론하듯이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평소에 어떻길래? 그렇죠. 이런 목소리인데. 자, 그러면은 뭐 우리 패널들은 다 아시니까 그 자기 소개는 생략하고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 뭐 기본적인 감상, 오늘 뭐 어떤 자세로 토론을 하고 싶다라든가 이 얘기를 돌아가면서 아니면 뭐 책을 읽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거지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택수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책 내용 자체는 뭐라 그래야지 투자나 기업을 보는 눈 자체를 좀 새로 가지게 되는, 저 자체도 이런 쪽에서 일을 하지만 저도 기업을 이런 눈으로 봐야겠다라고 모든 걸 하여튼 새로 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책인 것 같고요. 네. 책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막상 저의 뭐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내재 가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막상 그걸 어떻게 측정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할까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바꿔줬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책입니다. 내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좀 이따 토론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그쵸. 이해가 좀 더 깊어질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책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읽으면서 외국어를 쭉 읽는 느낌을 들었는데 읽고 나서 한참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기업에서 항상 뉴스에 나오는 부분은 뭐 횡령이나 안 좋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정직하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이득을 얻는 거 사실 어려운데 지금 버핏 이분은 굉장히 정석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고요. 좀 의심스러움. 그러니까 약간, 기업가에 대해서 좀 네. 일반적인 시각이 그렇지 않기 네네네. 때문에 정말 정석적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뭐 자사주 매입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단타가 많잖아요. 그렇죠. 단타 투자가. 근데 이분은 단타 투자 절대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만 보고 있고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숨겨져 있는 내재적인, 사람으로 친다면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을 바라보잖아요. 멋진 비유입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작할 때. 일단 단어들이 많이 어려웠고요. 근데 뒤로 가면서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거는 워렌 버핏이란 이분이 주주 서한을 내셨는데 이분이 주주이신 건지 CEO이신 건지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신 건지부터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여기에 보면은 워렌 버핏이 처음에는 경영자의 입장, 그러니까 인수를 했을 때 그때 경영자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전업적 투자자로서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자원 배분하고 CEO 선정, 그 다음에 CEO의 업무 평가 이런 것만 선정하는 걸로. 그래서 직접 경영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자기가 직접 현재는. 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건 없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섬유 기업이었는데 그 인수할 당시에는 그게 되게 싸가지고 샀는데 그 회사에 원래 경영자는 있었어요. 그 경영자와 함께 그 회사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그 회사 사업이 잘 그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회사 사업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다른 그 투자를 계속하면서 결국 이제 투자업이 본업인데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회장 겸 CEO고 그 회사는 투자 회사예요. 투자 회사고 그 회사가 투자하는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자회사들의 경영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들의 보상, 그다음에 새로운 그 자회사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과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진 현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사에 투자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좀 대단히 특이한 거는 그 대부분 다른 어떤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을 창업을 해서 요거를 만들어 올려가지고 그런 부를 일구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을 다시 인수하고 이런 식의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분은 사실 본질적으로 투자자예요. 본질은 투자고 이 투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 시가총액 기준으로 3위에 이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을 일군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분이 경영자 투자냐면은 본질은 투자자 하지만 경영 경험이 있고 근데 이 주주서원에서도 계속 언급하건데 자신은 경영보다는 이 이제 홀딩스에서 어떤 투자 역할을 강조하는 자본 배분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오늘 이제 궁금하신 용어나 이런 거는 토론 주제별로 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다 같이 또 저희가 같이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호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뉴스를 잠깐 본 게 이제 워렌 버핏이 매년 자기하고의 점심 식사 시간을 경매에 올리고 그 경매 낙찰 금액을 이제 특정 그 기부를 하는 행사가 있는데 2018년도는 330만 달러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2시간 30분간 워렌 버핏과 함께 하면서 투자가 아닌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제 시간 특권을 누리는데 누군가는 330만 달러를 지불을 하는데 결국 그것도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이제 가치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이 책 자체도 워렌 버핏이 자기 주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아마 할아버지가 뭐 자식한테 아니면 손자한테 낚시를 만약에 가르친다면 어느 포인트에 몇 시에 가라 이런 거보다는 낚시를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친 책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뭔가 실용적이거나 그런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자세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어떤 기반이 되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보면은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뭐 저는 뭐 워낙 너무 재밌게 좋게 읽어가지고 이건 이게 사실 이제 워렌 버핏 관련해서 뭐 다른 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보고도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는 이미 인지가 되어 있었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본인이 직접 주주 서한에 썼을 때 어떤 이 내용은 뭐랄까 품격이나 아니면 이 사람 냄새나 이런 것들이 비유 같은 게 끝내주지 않아요. 저는 엄청 재밌어. 위트가 넘쳐. 그 중간에 뭐 그 자기 제트기 산 문제 가지고 언급한 부분에 되게 막 그 되게 재밌게 그리고 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제트기를 안 산다고 원래 계속 본인이 제트기 사는 건 낭비다 주장을 하다가 사게 된 거예요. 처음에 고블 제트기를 사게 됐는데 그걸 사면서 좀 변명을 한 거죠.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주들한테. 그래서 다음인가 다다음에 더 비싼 제트기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농담으로 뭔 거랑 하면서 이거를 이 제트기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그 되게 그 이름 뭐였죠?
뭐 기억이 안 나요. 예, 그 이런 자기의 자체가 잘못된 뭐 선택을 상기시키는 뭐 그런 예, 예, 제목이었나 보네. 예, 그 위트 있게 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렌 이름 버핏. 적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솔직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근데 좀 이 책의 단점은 확실히 허들이 있어요. 허들이 여기 용어나 많이 어려워요. 예, 이런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기초적인 그러니까 아마 투자 필드에 계신 분들은 뭐 너무너무 재밌게 읽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중간 해석이 많이 좀 필요한 이런 것들이 좀 허들인데 그 단계만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죠. 네. 과거에 저희 블록체인 했을 때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영님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요. 네, 저도 말씀 다 하신 거죠? 저도 되게 엄청 재밌게 읽었어요. 2번 읽었거든요. 이 책을.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되게 재밌다 이렇게 중간 중간에 워렌 버핏이 한 말들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집에 놔두고 한 10번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좋았고요. 저는 사실 이런 워렌 버핏에 관련된 투자 철학에 대한 책은 많이 읽었었어요. 그 전에도 뭐 일단 워렌 버핏이 강력하게 투자하는 그 2권의 책 있잖아요. 현명한 투자자. 그 다음에 필립 피셔의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커먼 프로핏 언커먼 뭐 커먼 스탁 언커먼 프로핏이던가 그 책 제목이 그런데 그 책도 읽었었고 그 다음에 증권 분석도 영어로 한번 읽었었고 한글로도 한번 읽었었고 근데 그 뭐 다 이해는 못했죠. 그리고 뭐 관련 책도 한 권 내셨잖아요. 멍거. 네, 멍거의 책도 저희가 이제 출판도 했었고요. 처음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멍거에 대한 책도 찾아보시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권 읽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버핏에 대해서 제가 상상했던 거, 그다음에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하고 막상 실제로 버핏이 쓴 거는 이거 하나잖아요. 주주 서한으로 실제로 버핏이 쓴 책은 이거 하나고 이거는 이제 로렌스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엮은 건데 완전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훨씬 명료하고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리고 훨씬 더 이 사람이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디테일까지 명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뜬구름 잡는 책을 보시는 것보다는 워렌 버핏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저는 주주서한 이 책을 엮은 거 되게 잘 엮어놨잖아요.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하여튼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뭐 곁들이자면은 보통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 투자라는 말로 이 사람을 다 담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는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워렌 버핏의 얘기 아니야. 그냥 워렌 버핏의 투자가 더 큰 개념이지 이게 뭔가 그렇게 스스로 일가를 이뤘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흔히 읽고 나니까 갖는 편견이 어떤 롱텀한 그다음에 기업을 하나 해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면서 벌었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버핏이 이룬 어떤 방법을 보면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 예술을 한 것 같아요. 예술인 것 같아요. 투자라는 분야에서 자기 예술을 한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영하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회사랑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적으로도 이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투자를 한 거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책 내용에서 이제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자본 배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하나의 기업을 경영을 잘하더라도 이제 경영을 잘하면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겠죠.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줄여서 회사에 이익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회사에 잉여 캐시플로우가 생겨나고 현금이 쌓일 텐데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그 생긴 현금을 잘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본 배분. 네, 자본 배분이라고 이제 워렌 버핏은 표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큰 포인트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차 토론하면서 저도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바로 토론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사람 얘기로 좀 시작을 하는데요. 저자는 주주 서한 중에 계속 뭐 유능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자신들이 같이 하는 경영자들이 유능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행운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수익만을 쫓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과 더 함께하는 걸 선택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하거든요. 또 그 흔히 이제 조직을 할 때 어떤 조직도를 설계하고 지위 계통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기업이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인류 인재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훌륭한 선수는 어떤 팀을 맡아도 좋은 성적을 낸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훌륭한 기업을 경영하고 함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워렌 버핏이 훌륭한 선수는 어떤 팀을 맡아도 좋은 성적을 낸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에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탁월한 경영자와 경제성 나쁜 부실 기업이 맞붙으면 이기는 쪽은 부실 기업이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저 그런 사업을 맡아서 경영하게 되면 힘들다가 워렌 버핏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왜 먼저 그 말이 훌륭한 언제 선수는 어떤 팀을 맡아도 좋은 성적을 내는가라는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그 이 사업장 중에 이사와 경영자 부분 기업집에 거기 나온 부분에 그 오길비 앤 메더스 그 오길비 사업 철학에 동의한다는 얘기 앞에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뭐 오길비가 이런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뽑는다면 우리 회사는 난쟁이들이 모이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앞부분에 버핏이 훌륭한 선수는 어떤 팀을 맡아도 좋은 성적을 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성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오히려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 당시 기업이 이제 훌륭한 경영자들을 자기가 뽑아서 이 기업을 이제 지분을 들어가서 했는데 훌륭한 경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이 안 좋게 낸 케이스 요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그 백설공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얘기는 그 이제 뭐 부실 기업을 인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실 인수해서 경제성 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인재를 더 좋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길비 얘기가 어디 나오나 지금 안 찾아지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1장 접시. 근데 그 얘기는 맞아요. 우리가 이사와 경영자 B 네네. 서원에서 B의 이사와 경영자 쪽에 네. 나오고 있어요. 거의 중간 제가 전자책 페이지라서 혹시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90페이지 금방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네. 90페이지 앞쪽에.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이제 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워렌 버핏은 그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좋은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경영자를 중시 여기는데 그 경영자들이 그저 그런 사업, 그러니까 뭐 일테면 3위 기업, 뭐 경쟁 해자가 없는 기업 이런 기업을 맡았을 때는 좋은 성과 낼 수 없다라는 게 워렌 버핏의 생각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그 부분이 맞죠. 그게 맞는데 그 앞단에 항상 하는 얘기가 근데 이 좋은 사람, 좋은 경영자를 강조하면서 그런 얘기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길비 얘기는 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6페이지. 뒤에.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실 기업 그 부분은 이제 그 버크셔 쪽 부분이랑 그다음에 2위 백화점 호크실드콘 요거 쪽 얘기하면서 자기가 실패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근데 거기는 경영자들이 나빠서 실패한 건 아니고 사업 자체의 성과가 안 좋아서 실패했던 거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례를 부지런히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표현한 거지. 근데 이게 훌륭한 선수들이 모여서 좋은 성과를 무조건 좋은 성과를 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질문 자체가 무조건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를 모으면 어떤 팀을 맡아서 성과를 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오히려 워렌 버핏 반대로 이해한 것 같은 느낌. 저는 두 분이 좀 약간 다른 영역의 이야기를 둘 다 맞을 수 있는 영역인데 서로 하나만 맞는 것처럼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냐면 아니면 훌륭한 선수는 어떠한 팀을 맡아도 이게 어떤 팀을 맡아도 좋은 성적을 낸다라는 식으로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쓰셨어요. 지금 유성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배 자체가 물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 배 그러니까 기업 자체 아니면 산업군 자체가 그 여기서 얘기하는 뭐 섬유 산업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뛰어난 경영자가 들어와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고 이제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경영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니면 조직에서의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이제 더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기 아까 훌륭한 선수는 어떤 팀을 맡아도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 주주소환 부분에 그 다음 얘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고 칭찬하는 경영자들하고만 함께 일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높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돈 때문에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미 당시에 부자라면 그런 짓을 한 것 자체가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유성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취지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조건이 두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훌륭한 경영자와 좋은 사업. 그러니까 훌륭한 경영자가 좋지 않은 사업을 더 잘 경영할 수는 없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제가 반론을 느낀지 알겠어요. 뭐냐면 여기서 훌륭한 선수는 어떤 팀을 맡아도 좋은 성적을 냅니다라는 게 이 언급의 뉘앙스가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팀이 안 좋으면 좋은 성적을 못 낸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여기에 훌륭한 선수는 예를 들어 이제 스포츠 경기에 훌륭한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 그러니까 이 스포츠 예를 들어 스포츠 그러니까 훌륭한 이 선수들로만 구성된 그런 팀은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기업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훨씬 더 높게 낼 가능성이 높죠. 이걸 언급을 하면서 그만큼 훌륭한 선수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고 유성님을 받아들일 때 아니 아무리 그래도 훌륭한 선수만 모인다고 기업이 잘 될 리는 없는데? 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건 그렇죠.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제목에 둘 분 다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훌륭한 선수를 모아서 되게 안 좋은 예를 들면 안 좋은 기업에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인더스트리에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죠. 좋은 사람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근데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꼬꾸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토론 주제. 그래서 토론 주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왜냐면 같아요.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했냐면 이 토론 주제가 약간 요거만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모호한 부분이. 왜냐면 훌륭한 선수를 어떤 팀을 봐서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만 보면 그렇게 되면은 뭐 좋은 사람만 모이면 된다라는 식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워렌 버핏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람과 시스템이 있으면 자기는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시스템이 부족해도 좋은 사람이 있다면 약간의 부족한 시스템은 커버가 된다. 맞아요. 그런 쪽으로. 근데 오히려 반대 얘기도 해요. 네. 오히려 반대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그든가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좋으면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쿠? 로그우드? 앞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왜 투자를 안 했지? 약간 이런 사람을 보고 나중에 성공할 것 같았는데 투자를 안 했다. 같은 책을 뭐 이해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어떻게 저는 왕자가 개구리에게 키스해도 개구리는 그대로 개구리다. 저는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그저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인 거고. 공주가 개구리에 키스해도. 왕자가 개구리한테 키스하는 그러니까 공주인가? 뭐지? 공주예요, 공주. 동화를 안 보셨군요. 공주가 이쁜가요? 어쨌든 그 뭐지? 전 찰리 먼거 책도 옛날에 봐서 그런지 찰리 먼거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CEO가 바보여도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 왜냐면 언젠가 CEO가 바보인 CEO가 올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사업이 본질적으로 좋은 회사에만 투자한다. 그러니까 CEO를 어느 정도 신뢰하지만 그거보다 더 파워풀한 건 사업의 뭐 진입 장벽이라든지 뭐 코카콜라 좀 브랜드 네임이 있다든지 이런 두 분의 약간의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 워렌 버핏하고 먼거는 좀 더 시스템을 보는 것 같고 그쵸. 워렌 버핏은 좀 더 그 사람 경영자 자체를 좀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맞아요. 경영자 이름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면서 맞아. 그 숨겨진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자는 그 부채를 들여서 그걸 인수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쟁 해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경영자의 의사결정에서 경쟁 해자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탁월한 경영자가 맡은 탁월한 기업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보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탁월한 경영자가 맡은 보통 기업이나 보통 경영자가 맡은 탁월한 기업이 아니라 그쵸. 이게 최선이고 그 다음 단계인데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게 제일 선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인데 그 다음에서 조금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걸 책을 보면서 어떤 받은 인상은 생각보다는 이 경영자나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좀 공통적으로 이거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뭐 어떤 조직도나 뭐 지휘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것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였냐면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좋은 사람이라는 게 핵심인데 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요걸 좀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좋은 버핏의 사람. 답변으로 얘기하면 좋은 경영자가 있는 회사를 사서 함께 할 수 있죠. 사서 그 경영자가 이전에는 그 뭐 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상장 회사니까 계속 뭐 주주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뭐 행사도 참가해야 되고 이런 거칠애들이 있다면 그런 걸 싹 없애주고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빗 기업이 됐으니까 하고 싶은 이렇게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CEO의 일정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끔 완전한 풀로 권한을 줘요. 풀 크레덴셜을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 대신 네가 100% 회사를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100년에 걸쳐서 이 회사를 팔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최대한의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집중을 유도하는 완전히 거죠. 풀로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뭐 버크셔 회사 정도 운영하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현실적으로 좋은 사람이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맞아요. 대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알 저는 수 이게 있는 것도 좋은 중요하고 사람이라는 게 되게 모호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성격 좋은 나-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기업에 좋은 사람인지 그게 되게 모호해. 이걸 뭐 주주에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게 주주에. 버핏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사람은 좀 정의가 다른 네,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돈 자체를 탐욕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일 자체를 좋아하면서 이 주주 가치를 보호하면서 기업 경영 자체를 즐기고 그거를 자아 실현의 어떤 걸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유능하고 정직하며 근면한 사람들이 저는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은 기업을 일궈냈고 그런 기업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이 대주주 문제나 아니면 주주 문제에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자기가 가서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 같은 투자를 만나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쪽으로 이어지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유능하고 정직한 근면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는 거지. 그거였다고. 뒤에 보시면은 어디지 여기가 한 100 아니 490페이지 그쪽에 보시면은 490페이지인가 챕터가 몇 챕터인가요? 챕터로 9장. 9장. 보시면은 세금 문제인데 그럼? 에필로그 보시면은 그 CEO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투자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는 투자자와 투자하는 그 사람과 CEO의 그걸 차이점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근데 그 뛰어난 투자자 적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례없는 위험까지도 인지해서 피하는 유전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독립적 사고, 안정된 심리, 인간과 기관의 형태를 예리하게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그거하고 사람은 지금 그냥 이거 주제하고는 어떤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영자랑 관련이 있나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그분이 워렌 버핏이 말씀하시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러한 그렇죠. 기질과 함께 그러니까 가지고 좋은 있어야 훌륭한 하지 않을까? 경영자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좋은 경영자의 자질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거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철학자 수준인 거지. 그러면서도 이제 사업 지식이 있고 경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건데. 근데 진짜 이 유전적 감각, 위험을 인지해서 피하는 유전적 감각을 가진 사람, 인간과 기관의 형태를 예리하게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 전에 여기 아까도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좀 요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경영자 투자자, 그러니까 CEO랑 다른 투자자 요거에 대한 구분을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 생각이니까 만약에 좀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투자자는 그냥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 자본 어떤 기업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어떤 형태의 이걸 그러니까 투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이런 활동에 집중하는 거고 경영자는 기업 활동, 기업의 어떤 자산이나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에서 수익을 거두는 활동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EO는 사장 그 최고 그 회사의 법적 책임자. 그러니까 회사에 뭐 잘못된 결정을 하면 처벌도 받고 그런 거고 투자자는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업인들은 대부분 다 기업인들, CEO들인데 이 워렌 버핏은 그게 아니라 투자자로 스타팅을 끊었고 지금도 어떤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에필로그 부분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 언급하면서 나온 거냐면 후계자 언급하면서 나오는 건데 후계자에서 경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는 이미 자기가
그 투자한 버크셔 회사의 자회사들은 모두 훌륭한 경영자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자기 이 역할을 투자자의 대신하는. 이거를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다. 근데 이 여기 얘기를 하면서 언급하거든요. 보면은 버크셔에는 나를 대신해서 CEO가 될 탁월한 후보자가 3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CEO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후보,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버크셔도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투자 회사예요, 투자 회사. 그러니까 말만- 버크셔 회사라는 투자 회사는 회사. 투자 회사의 회사고, CEO. 음. 그 밑에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자체적인 어떤 다른 기업 경영자들이 활동을 하는 있다. 회사.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투자자와 그러니까 CEO 헷갈려요. 간에 음. 우리는 보통 다 그게 공동의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재용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주고 그쵸. 그 구분이 좀 명확하게 짚고 요것도 넘어갈 이게 필요가 우리나라 기업 현실이니까 이게 좀 이 부분이 항상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보드 멤버, 그러니까 이 이사회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임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개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사회는 어떤 주주들의 대표체. 그러니까 흔히 이제 등기 임원하고 집행 임원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등기 임원은 그 주주총회에서 그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등기 임원은 이 주주들을 대신해서 의회 민주주의랑 똑같아요. 정치로 보면 의원 내각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의사회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걸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사회의 등기 임원은 주주를 대신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제가 사람.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집행 임원은 이게 훨씬 더 힘들어. 이게 훨씬 더. 집행 임원은 자. 아까 말한 이제 여기서 말한 집행 임원은 말은 끊지 맙시다. 집행 임원은 회사 내에서 이사 전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 사람 마케팅 이사, 이 사람 영업 이사 이런 식으로 임명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집행 임원이에요. 집행 임원하고 등기 임원이 다 이렇게 자, 다른 이거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게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5명이 1,000만 원씩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했어. 그다음 우리 5명이 회의를 매달 하기로 한 거야. 이게 이사회야. 근데 우리가 한 명을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 뭐 택수님을 지정해서 너가 CEO를 맡아라고 지정을 한 거야. 그럼 저분은 주주이기도 하지만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분들이 그 밑에 자기 같이 할 사람을 뽑아. 같이 해. 저쪽들이 임원이야.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앞에 5명 1,000만 원씩 투자한 사람, 여기에 이사회 의장 역할이나 이사회 그 역할을 이 워렌 버핏이 하고 근데 있는 투자를 거고. 안 했어도 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더 헷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업에 돈을 댄 주주가 있잖아요. 주주들이 많아지면 그 주주들이 그 회사를 감독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 사서 본인이 회사를 감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나를 대신해서 회사를 의원 내각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회사를 관리 감독해달라고 이사를 뽑는 거예요. 이사는 숫자가 뭐 10명 뭐 이렇게 얼마 안 돼요. 그 10명이서 회사를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하는데 그러면 그 이사들은 회사의 실무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어요. 주주를 대변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뽑아요. 이사 내에서 그러니까 의원 내각자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원들이 국무총리를 그 대표를 뽑잖아요. 그 대통령을 뽑잖아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것처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뽑아요. 그럼 그 대표이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실제로 CEO죠. CEO는 그분이 CEO, 대표이사가? CEO는 회사를 경영해요. 그 자기 밑에 직원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이사회는 CEO를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는 거죠. 기업의 지배 구조랑 비슷한 건데, 결국은 CEO가 선정돼서 모든 힘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견제할 도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을 두는 거죠. 그게 이사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그 주식회사라는 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등기 임원이 되면 이제 우리가 기업은 보통은 법인이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인격을 갖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등기 임원은 지게 돼 있어요. 등기 임원이 이사고 이사에서 예. 여기서 말하는 투자자가 이사인 거죠. 투자자는 그냥 다른 투자자. 거예요. 투자자는 다른 거예요. 투자자가 이사를 뽑는 거예요. 투자자는 임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뽑고자 하는 그 투자를 해야 하는 CEO는 그냥 CEO인 거죠.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인이지. 그 그러니까 사람은 투자를 주주일 하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투자를 하는 전문 경영인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네, 알 것 같아요. 네,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주제로 넘어가서 다시 주제로.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함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주제가 저는 약간 그래서 계속 제가 이 주제를 공격하는 이유가 그 워렌 버핏이 정의하는 훌륭한 사람, 좋은 선수 이런 얘기들은 다 경영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직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렇죠. 경영자란 되게 특별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성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좋은 사람 키워드만 딱 뽑아내면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먼 거를 워렌 버핏이 선택했을 때는 그러면 그건 좋은 사람을 같이 한 거잖아요. 먼 거는 일생에서의 투자 파트너로 공동 창업자죠. 공동 결국 창업자. 그것도 좋은 사람을 이제 결국은 파트너로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일구는 큰 역할 배분을 해서 한 거고. 아주 특수한 사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전체 인구의 0.01%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그 투자 지식과 여러 가지 모든 걸 갖춘 사람을 자기 파트너로 자기가 데려온 거고. 근데 일상적인 어떤 사업이나 그러니까 무슨 왜 이런 주제를 내신지는 알겠어요. 사업이나 벤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훌륭한 경영자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좋은 사람이 좋은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관점이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크기가 크든 작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아주 작은 투자부터 시작해서 작은 기업으로 가서 올라갈 때부터도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스승은 그레이엄을 계속 얘기하고 파트너는 먼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했던 자기 경영자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이 결국은 좋은 사람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그다음에 좋은 사업을 일구냐인데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좋은 사업을 일군다고 좋은 사람이 오는 건 아닌데. 이건 그렇게 되면 빌드 투 라스트 같은 얘기가 되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펜돌리님이 처한 상황에서 좋은 사람을 스스로 정의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그 좋은 경영자, 능력 있는 투자자로서 지금 워렌 버핏이 정의하고 접근하는 그 방식하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포커스가 두 분의 달라. 얘기가 뭐냐면 펜돌님은 일반 법칙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워렌 버핏이 한 얘기를 일반화시켜 일반화해서 좀 좋게 보면은 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유성님이 옆에서 자꾸 워렌 버핏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경영자만 상황이 봐야 된다. 다른데 상황이 다른 거를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아무 레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그게 그 빌드 투 라스트를 크리스텐슨 교수가 공격하는 방식이야. 저 대충 알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그러니까 거죠. 뭐냐면 내 주제는 네. 내 주제 다시 반복하면 지금- 워렌 버핏은 나 워딩 그대로 하잖아. 유능하고 정직하게 분명한 사람을 뽑는 일이 중요하다. 그 훌륭한 선수들을 뽑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훌륭한 선수 어떻게 뽑을까요? 얘기를 하니까 이 유성님은 아니 그 훌륭한 선수는 네가 얘기하는 훌륭한 선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유능하고 근데 도덕적으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 그 아무 레슨이 없다니까. 그 레슨을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워렌 계시던데? 버핏이 점심을 먹으면은 알려주지 않을까요? 한 저는 330만 그 번 생각을 내서 했어요. 네. 그거 330만 물어보세요. 달러. 네. 비싸. 아니 근데 되게 저도 항상 계속 느끼면서 뭔가 되게 좋다라는 것들을 내재적 가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약간 뭉뚱뭉뚱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진짜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점심을 그 돈을 모아서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는 걸로 결론을 내고 오른 토론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결국은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얘기를 못했어. 아니 점심 드세요, 점심.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토론을 마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요.